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뭔가요? 좀 말이 어렵죠. 저는 옛날에 나르시스인 줄 알았는데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발음도 어려운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 면인데 이게 어떻게 병적으로 나오느냐, 요걸 이제 저희가 좀 봐보는 거, 이런 시간이 이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자기애와 네. 병적인 자기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이 병적인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와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게 병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에게나 내가 좋아하는 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거, 요거에 목말라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나 공부 잘해서 상 받아서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남친구 예쁘다 하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익숙하게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면서 내가 좀 뿌듯해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나한테도 활력도 되고, 이런 건 굉장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면이긴 한데, 병적인 면들은 내가 너무 나 자신의 만족이나 내가 없어지고 남의 기준에 맞춰져서 나의 존재감을 찾는, 요렇게 된 경우라면 그게 이제 병적인 이 문제가 되겠죠. 결국 병적인 거는 그 밑바탕에는 겉으로는 잘나 보이지만 속에는 말 그대로 열등감으로 찌들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건강한 자기애가 이제 있어야 병적인 자기애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에, 어린 시절에 건강한 자기애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칭찬을 먹고 배가 네. 부르면 네. 그 뒤로는 이제 병적인 자기애랑 연결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렇게 아이가 뭐 버릇 나빠진다라든지 얘가 자기 그 상황에서 만족해서 더 이상 뭐 노력을 안 하고 발전을 안 할까봐 뭐 두려워서 그런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너보다 더 예쁜 애들 훨씬 많다 뭐라든가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훨씬 많은데 뭐 네가 무슨 뭐 그거 갖고 1등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건강한 자기애가 잘 형성되고 충족될 그럴 시기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병적인 자기애로 그렇게 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애성인 경우에 이제 양영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화가 버럭 나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도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 그리고 자기의 좌절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인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의 어떤 좌절이나 실패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것들도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선화 선생님이 진심 어린 이런 부모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좌절이나 어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영향도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 그런 것들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 자기애에 있어서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막 자꾸 너 잘한다, 너 그리고 대단하다, 이런 거가 요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나밖에 모르고 내가 대단하니까 남이 아프거나 남이 힘들어지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세부적인 것들은 또 진단 요정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이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세계 평화, 되게 지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막 그 이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는 그런 걸 추구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걸 이제 많이 어필을 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한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진단 기준입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보다 이런 분들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착취적이에요. 굉장히 착취적이라서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의 골수까지 털어먹는. 네. 네. 실제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분들이 뭔가에 막혀서 굉장히 자기의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래서 무너질 때, 그럴 때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분들로 인해서 힘들어진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주성 선생님 그 데미지 얘기하셨는데 결국 오는 이유는 나를 칭찬해 준 사람이 나를 비난했거나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져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애적 손상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서 오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분들과 치료 동맹을 잘 이용해서 잘 형성을 해서 결국 나를 믿게 하고 오랜 시간 만나면서 이분들이 이 가지지 못했던 감정적인 이 사람의 진짜 감정, 이 사람의 진짜 부족한 면들, 이 사람이 진짜 바라는 면들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 이제 이분들에게 내 진짜 원하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차츰 알게 하는 게 이상적으로는 이상적인 방향이긴 합니다만 요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긴 하죠. 굉장히 많이 들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줘야 치료적인 동맹이 형성되고 그래야 이제 그 분이 저희 같은 정신과 의사의 말을 좀 믿어준다. 얼마나 들어줘야 되냐? 한 1년 반, 2년? 6년 얘기하셨던 분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정말 이게 쉬운 거는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기 애로 넘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굉장히 허약한 아주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들이고 이제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다라는 걸 그분들은 내가 힘들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나는 너무 괜찮은데 그냥 한번 와봤어. 이런 식의 발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나 정서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는 것만도 굉장히 큰 발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지셔서요. 사실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힘들어졌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꾸준히 상담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차츰차츰 알아갈 수 있게 하려면 결국 나무가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충분하게 물과 햇빛을 쥐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병적인 부분들은 또 가지치기를 해서 쳐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르시시스틱한 분들은 어릴 때 그런 인정과 어떤 그 공감과 인정이 너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결정적인 시기에 배가 부르지를 못해봤기 때문에 이제 평생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계속 그런 이제 음식을 찾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길 바라고 나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최고라고 해주고 자기를 떠받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자식이고 부모고 상관이 없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봤어요. 내가 배우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 예쁘고 나는 정말 이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고. 근데 정말로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 분들은 이 사람한테 상대방 배우자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한다. 이게 이제 초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주변 분들은 굉장히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기애성 인격장애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죄책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반복된 관계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한 건지 모르고 비정상적인 상황인지를 모르고 아까 양영준 선생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자꾸 자책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죄책감 갖는 걸 좀 덜어주게 하고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도와드리고 심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건강한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서 나름대로의 대처하는 방식을 조금씩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제 단어 중에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격 장애 중에 자기애성 인격 장애일 가능성도 이제 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환자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또는 이렇게 누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족이 착취한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오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드시 뭐를 이제 확인을 먼저 하냐면 어떤 학대가 있느냐 그걸 꼭 좀 확인을 해요. 저는 즉 예를 들어서 때린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반드시 저는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먼저 일단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거를 전혀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인격장애 환자분들도 뭐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뭐를 말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딱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그런 쪽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또 이제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 트리플 E라고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envy, 질투하고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고 exploitative 해서 굉장히 착취적인데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게다가 왜 그럴 수 있냐면 이분들은 공감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취약하고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없는 분들이라서 가족이 힘들어하는 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지금 밥 못 먹은 거, 물 한 잔이 더 필요한 거지 가족이 아픈 거는 아무런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수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착취적인 게 당하면 계속 하게 되고 착취가 반복되고 이게 이제 당연한 수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취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네, 지금까지 자기애적 인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말씀도 있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